네, 이번 시간에는 그 3단원 시퀀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와 시리즈. 앞부분은 크게 안 어려울 텐데 뒤에 이제 림숲이나 리민프 같은 게 나오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미적분학 때 했던 이제 급수 판정법 같은 게 나오고 이래서 그 앞부분에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림숲이나 리민프 이런 것들만, 이것만 사실 잘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이번에는 그것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 뭐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인데, 그 시퀀스가 뭔지는 뭐 정의를 했지만 한 번 더 적고 가면, 이 x는 이제 여기서 매트릭스 스페이스로 생각할게요.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의 시퀀스라는 거는 이제 자연수에서 그 매트릭스 스페이스로 가는 함수인데, 이제 n을 받아서 pn으로 보내주는. 근데 이제 수열에서는 이제 특별히 pn 대신에 이제 이렇게 서브 n으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수열한다는 거는, 수렴한다는 거는 참, 그 p가 존재해서 x에 어떤 프로퍼티가 있어야 되냐면, 모든 향수 엡실론에 대해서, 사실 미적분학 때 봤던 정의 거의 그대로이긴 하니까, 엡실론마다 어떤 라지 n이라는 게 정해져서 그 n 인덱스가 그 n을 넘어가면 그 항상 p와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때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pn은 p라고 적죠. 이건 다 아는 내용일 테고, 이제 미적분학과랑 달라진 거는 요게 요 표기, 미적분학 때는 1차원에서만 뭐 아마 했을 거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건 이제 아래서 유클리안 매트릭, 유클리디안 매트릭으로 했을 때 얘기였고, 우린 좀 더 일반적인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이때 D는 이때 D는 이제 라지 X라는 매트릭 스페이스에 있는 그 거리의 함수겠죠. 리마크를 하나 달면, 그런 P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당연히 PN이 발산을 한다고 얘기를 할 거고, 좀 더 이제 토폴로지컬하게, 거의 같은 얘기인데 토폴로지컬하게 설명을 하면, 엡실론에 대해서 n이 존재해서 만약에 인덱스가 n 이상이면 pn이 p의 네이버후드에 들어가야 된다. 모든 n이 n 인덱스를 넘어가는.
또 리마크, 이게 좀 중요한 리마크인데, 어떤 수열의 수렴은 매트릭 스페이스에 의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리밋이 x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컨버전스가 D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매트릭에, 그러니까 이게 P가 X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뭐 이런 거 n분의 1 자연수 모으면 여기선 컨버지 하지 않겠죠. 왜냐면은 이게 제로가 이제 우리 스페이스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컴플리트, 이제 저 완비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1단원에서 했던 그 컴플리트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이건 이제 나중에 코시 시퀀스랑 같이 이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몇 개 중요한 성질들을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P는 시퀀스, 첫 번째로 이제 PN이 P로 수렴한다는 건 뭐랑 동치냐면, 모든 R에 대해서 그 P의 네이버후드가 PN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almost all을, 이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쓰면은 앞으로 이런 단어를 많이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여기서 이 벗은 이제 except 의미죠. 벗은 except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한계 빼고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N이 시퀀스면 만약에 PN이 P로 수렴하고 PN이 P'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P랑 P'은 같겠죠. 세 번째는 그 PN이 수렴하면 당연히 PN은 바운디드, 그 시퀀스가 바운디드란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집합이 바운디드란 건 이제 어떤 점이 있고 어떤 네이버후드가 있어서 그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된다고 이제 2단원에서 봤었는데, 이제 수렴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미지를 갖고 오면 그 이미지도 집합이기 때문에 그게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E가 X의 부분집합이고 P가 E의 리밋 포인트면 그러면 E의 PN이란 게 존재해서 PN이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퀀스 PN이 존재해서 이 P로 수렴하는 정확히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E에서 이제 P를 뺀 거. P는 E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E에 안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E에 들어있는 경우에도 P 빼고 나머지로 만들 수 있다. 그게 그 리밋 포인트의 성질 때문에 되는 거고, 증명을 하나씩 해보면 일단 그 2번, 3번, 4번 일단 하여튼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PN이 P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 필론이 주어졌다고 해보죠. R이라고 썼는데 이 필론이라고 쓰고, 그러면은 이제 NP가 거의 모든 PN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근데 보이는데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게, 왜냐면 N이란 게 존재를 하죠.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N이 N보다 크다는 얘기가 PN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 P가 있고 이 입실론 안에 라지 N을 넣으면 다 안에 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밖에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많아봤자 N개를 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얘들만 이거 밖에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됐고, 반대 방향을 증명하면 그 네이버후드가 정해지면 P 근처에 입실론이 주어져서 네이버후드가 정해지면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N이 존재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되게 당연한 게 그러니까 이런 네이버후드 밖에 있는 게 유한계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유한계 중에 가장 큰 인덱스를 잡으면 그걸 넘어가면 전부 다 이 안에 있게 되는 거니까, 그걸 그러니까 n 더하기 1부터는 pn이 전부 이 안에 있게 되니까 사실 꽤 당연한 얘기가 되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별로 안 어려운 게, 사실 수렴해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P랑 P 프라임이 다르면은 얘네 둘이 거리가 그럼 양수일 거고, 그 양수를 반 나눠서 이렇게 네이버후드를 두 개를 만들면은
어떤 인덱스가 넘어가면 다 이 안에 있어야 되고 또 다 이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양쪽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모순이겠죠. 그래서 뭐 그거를 정리해서 쓰시면 되고. 세 번째 거는 이것도 세 번째 것도 사실 안 어려워가지고 그 러프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피가 존재해서 원이 예쁘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원을 잘 못 그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는데 어려움이 좀 많았었는데, 피가 있으면은 여기 어떤 네이버후드 여기 피가 있고, 그럼 입실론을 만약에 뭐 아무거나 1로 잡으면 이 안에 대부분이 다 있을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벗어나는 건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이 유한계 중에 제일 큰 거랑 P까지 거리에서 뭐 1 정도 크게 어떻게 잡으면은 이게 다 이 안에 있게 되니까 벗어나는 게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고. 네 번째 게 사실 뭐 다 중요한데, 뭐 1번, 2번, 3번, 4번, 사실 1번 잘 모르겠지만 2번, 3번, 4번 다 중요한데, 이게 좀 특히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2단원 할 때 약간 설명했던 게 설명을 한번 했었죠. 근데 했었을 거야 아마. 그 리밋 포인트면 그 점으로 수렴하는 수열이 존재하고, 클로즈드가 if and only if 수렴하는 모든 수열이 그 클로즈드 셋이란 게 그 안에서 수렴하는 모든 수열은 다 그 안의 점으로만 수렴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했는데, 뭐 한 번 더 합시다.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PN을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도 뭐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각각 n에 대해서 P가 리밋 포인트니까 이게 공집합이 아니겠죠. 자기 빼고 자기 네이버후드에 이의 점들이 항상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n분의 1로 잡은 거죠, 이때 반지름을. 그러면 얘를 뭐 잡으면 되죠. 잡으면 되고, 여기에서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 원대로 할 때 얘는 필요하겠죠.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왠지 이게 반대쪽도 성립했던 것 같아가지고 찾아보니까 역시 반대쪽도 성립을 하네요, 4번이. 그 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이걸 약간 바꿉시다. 어떻게 바꾸냐면, 옆으로 좀 옮기지 못하. 그러니까 X가 매트릭 스페이스고 이가 X의 부문집합일 때 P가 E의 리밋 포인트라는 건 if and only if sequence PN이 E P를 제외한 E 있는 게 고, 극한값이 P가 된다.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대 방향도 되게 사실 자명하죠. 이것도 아까 밑에서 이걸 증명했지만, 뭐 반대쪽도 자명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뭐 미적분학 때 다들 열심히 하셨던 이제 뭐 수렴하는 수열이 연산 같은 거를 좀
해보고 수렴하면 어떤 게 좋은가. 뭐 씁시다. 과정을 이제 AN이 A로 수렴한다고 하고 BN이 B로 수렴한다고 합시다. 컴플렉스 넘버고. 그러면은 합한 수열도 그 합한 수열이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두 개죠. AN 더하기 BN 또 수렴하고 그 수렴 값이 A 더하기 B다 라는 걸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상수를 곱한 수열도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AN, BN도 수렴을 하고 AB로 수렴을 하고, 그리고 이걸 수렴을 하죠. 그때 A가 0이 아니래야 되고 BN도 0이 아니고. 뭐 사실 증명은 미적분학 때 했던 거에서 이제 디스턴스 그것도 사실 뭐 C에서라고 가정했으니까 그것도 상관없고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증명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해보다가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여기서는 그러면 그 3번이랑 4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3번은 이제 AN, BN이 AB로 수렴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거는 똑같은 게 여기서 AB를 뺀 게 0으로 가는 거를 증명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고, 또 사실 똑같은 게 그 AN 빼기 A, BN 빼기 B 더하기 A에 BN 빼기 B 더하기 B에 AN 빼기 A, 이게 0으로 가는 거랑 가는 걸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전개 보시면 아마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1번이랑 2번에 의해서 A를 밖으로 뺄 수 있고 B도 밖으로 뺄 수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제 얘만 수렴한다는 게 보여지면, 그래서 B론을 고정하고 N1을 골라서 N이 N1보다 큰 게 뭘 임플라이 하게 하냐면 AN 빼기 A가 루트 27론보다 작게, 그 다음에
n2로 골라서 n2보다 큰 게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이거 두 개보다 더 크게 잡으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입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얘 수렴하고, 그럼 지금 이걸 보인 게 지금 얘가 0으로 수렴한다고 보였으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여기서 얘 0으로 수렴하고, 얘 0으로 수렴하고, 그거 다 0으로 수렴하니까 됐죠. 그 다음 이제 4번인데 4번이 약간 좀, 그게 뭐냐면 4번은 그 AN분의 거니까 통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 우리가 지금 분자는 이제 저희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데, 문제가 이제 분모가 좀 문제죠. 분모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분모를 어떻게 바운드 시킬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n이 커지면은 a랑 an이랑, 그러니까 an이 a랑 거의 같을 테니까 그럼 이제 an을 a랑 거의 같게 만들면은 어느 정도 바운드를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잡냐면, 이놈보다 큰 게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여기 a가 있고, 그 뭐 사실 a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사실 복소수니까 뭐 안 외울 수도 있지만, a가 있고, 이 a로부터 그 지금 a가 0은 아니니까 그 2분의 a만큼, 하여튼 이게 요 근처로 옮기면은, 이게 a가 복소수까지 되니까 a가 있으면 0이 있고, 여기 절반을 자르면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최소한 요 거리만큼은 보장이 되는 거죠. an이 요 거리보다는 무조건 길 테니까. 그럼 이렇게 만들어 두면, 그러면 이거를 임플라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n2를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되게, 그러면 이 둘 중에 큰 인덱스 넘어가면은 이게 분자는 이걸로 바운드 되고, 분모는 그럼 지금 an의 역수가 그 a분의
이게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 a까지 곱해주면 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시키면 입실로만 남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하면 되고 또 한 개 더 하고 싶은 게 당연한 얘기긴 한데 시간 없는 게 순서도 보존이 된다. An이 A로 간다고 하고 Bn이 B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An이 전부 다 논네거티브면은 그러니까 이제 실수로 한정을 하는 거겠죠. 이제 다시 모든 n에 대해서 0 이상이면 그러면 극합값도 0 이상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리인데 일종의 Bn이 An보다 항상 더 클 때 그러면은 극합값의 순서도 보존이 돼야 된다. 이것도 증명이 사실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즉 A가 스트릭트하게 0보다 작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0 있고 A가 여기보다 작죠? 그럼 바로 안 되는 게 알 수 있는 게 네이버후드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잡으면 이제 n 인덱스가 넘어가면 다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다는 말은 0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기 처음에 요 가정의 모순이니까 이제 말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A가 0 이상이다. 더 길게 쓰진 않겠습니다. 이제 1은 그렇고 2는 그냥 an 자리에 bn 빼기 1을 넣으면 되겠죠. 이제 끝나게 되고 다음 또 책에 잠깐 나온 얘기가 저는 그 1단 할 때 좀 뛰어넘게 했는데 RN에서 차원이 높아지면 그러면 얘가 알키 점으로 이루어진 시퀀스라고 하고 수기를 이렇게 더블 인덱스로 쓰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둡시다. 그러면 이게 얘로 수렴한다는 거는 if and only if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각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각 얘들이 각각 얘들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뭐 이제 이것저것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증명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응복합 같은 거
응용 복수함수론 같은 거 이제 들으시면은 이제 k가 2일 때, 그러니까 복소수 수열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z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얘가 이렇게 수렴하는데 if and only if xn이 x로 수렴하고yn이 y로 수렴하고, 이거를 뭐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행복한 같은 거 하면 이게 결국 그냥 이제 확장한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고, 뭐 이제 기타 등등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y는 y로 수렴한다는 얘기겠죠. 다음에 또 뭐 내적한 거, 또 뭐 내적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한번 봐보시면 되고, 딱히 만날 일은 뭐 크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수업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수열만 갖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새로운 내용을 들어가 볼 것 같습니다. 예,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안 중요한 건 없지만, 부분 수열에 관해서. 뭐 부분 수열이 뭐냐? 그럼 이제 정의부터 또 하겠죠. 일단 Pn이 먼저 시퀀스가 있다고 치고, 만약에 n키가 수열이에요. 어떤 수열이냐면 스트릭틀리 인크리징하고 인클리징하는 n에서, 그러니까 자연수의, 사실 이 nk 자체도 분수열인데, 그러니까 자연수가 뭐 이런 거죠. 이를테면 1, 3, 5, 7, 9 이런 거, 또 뭐 2, 4, 8, 10, 100, 200 이런 거. 스트릭트가 붙은 이유는 이제 같아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랑은 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 대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1, 1, 1, 2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인크리징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스트릭트리를 앞으로 붙여주면 그걸 뭐 번역 보통 강증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같아지는 일 없이 무조건 nk가 nk1이 nk보다 크게 같지 않게 이렇게 될 때 이제 강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거면 그러면 그럼 pnk가 서브 시퀀스. 그러니까 수열 중에서 이제 몇 개씩 그니까 인덱스를 건너뛰면서 계속 뽑는 거죠, 이를. 그래서 뭐 또 예시를 들면 뭐 pn이 아까 했던 예시인데, 이렇게 있으면 뭐 pn키를 2, 4, 6, 8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래서 여기는 그럼 n키는 2키가 되겠죠. 키는 1, 2, 3, 4 이렇게 할 거고, 또 리마크를 몇 개를 달면 그 당연히 풀 시퀀스 pn 전체도 서브 시퀀스라고 생각이 돼. 서브 시퀀스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그냥 nk를 그대로 k로 하면서 다 찍어버리면, 얘도 그 뭐 y는 x, 이것도 사실 뭐 계속 증가하는 강증가 함수니까
하여튼 이걸 이렇게 잡아버리면 계속 이렇게 뚝뚝뚝뚝 이렇게 증가할 테니까 당연히 뭐 하여튼 얘도 서브 시퀀스가 뭐 이런 거죠. 부분 집합,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된다 뭐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리마크를 달면은 PN이 P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if and only if 모든 서브 시퀀스 PNK가 P로 수렴한다. 이게 뭐 책에는 뭐 되게 당연하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뭐 당연하기도 하지만 증명을 해보면 이거는 진짜 당연한 게 위에서 모든 풀 시퀀스도 서브 시퀀스로 넣는다 했으니까 이 에브리 시퀀스 안에 풀 시퀀스가 들어갈 거고 그럼 PN이 수렴하니까 당연하죠. 클리어.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쪽인데 반대쪽인데 PN이 수렴한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분수렴 얘기가 되려면 이제 분수열이 있고 얘가 서브 시퀀스라고 하면 그러면 NK는 얘는 뭐 인크리징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빌런이 주어졌다고 치고 그러면 어떤 K가 존재해서 보고 싶은 게 K가 존재해서 만약에 K가 K를 넘어가면 그러면 얘랑 이 거리가 입실보다 작아진다. 이게 그가 NK로 잡은 경우에부터 이제 세는 게 이제 리미트 n이 아니라 k가 만들어 갈 때 pnk가 p로 간다는 거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정말 책 말대로 어렵진 않은 게 pn이 필요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n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기만 하면 이제 뭘 임플라이 하냐면 pn과 p의 거리가 입실보다 작은 걸 임플라이 하고 그다음에 또 nk가 계속 커지는 수열이니까 그러면 k가 존재해서 k보다 커지면은 nk가 n보다 커지겠죠. 그러니까 뭐 원래 수열이 설명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원래 수열이 뭐 이쯤 n이 있어서 이 균등하게 이렇게 자연수에 있다 하면 이쯤 n이 있어서 이거 넘어가면 얘들은 이제 OK인데 이 K는 NK는 뭐 이렇게 건너뛰면서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같긴 있어야 되겠지만 얘는 이제 이렇게 건너뛰면서 가는 애들이었는데 이렇게 건너뛰다가 어찌됐건 계속 커져야 되니까 이 n을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K가 이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 웃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NK는 K보다 커지고 n보다 커지게 되고 PNK와 P의 디스턴스는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러면 끝이 나겠죠. 다음 이제 정말 중요한 또 정리인데 PN이
매트릭 스페이스 x의 수열이고, 수열이면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수열이라고 두고 x가 컴팩트 하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합니다. Pn에 항상. 이게 되게 또 중요한 정리인데, 자 그러면 증명을 해봅시다. 이를 Pn의 레인지로 둬요. 그러니까 Pn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이런 집합들. 이 케이스를 나누는데, 이가 파이나이트 할 때, 그 유한집합일 때, 그러면은 그러면 최소한 그러니까 아웃풋들 중에 한 개는 최소한 여러 번 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자연수 집합이 1, 2 해서 뭐 3 계속 나오고, 만약에 x가 뭐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치면은 이 중에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pn의 레인지가 유한개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한히 많잖아요. n이 무한히 많은 거를 유한계 안에 집어넣으려면은 계속 유한계 안에 다 다르게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유한계만, 그러니까 무한,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계속 무한히 때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그 비둘기집 원리. 비둘기 이산 수학 같은 거 하셨으면 뭐 들어봤을 테지만, 이제 비둘기의 원리, 비둘기 집의 원리죠. 이제 비둘기가 10마리가 있고 비둘기 집이 9개밖에 없으면은 최소한 하나에는 그 한 집에는 2마리 이상 비둘기를 집어넣어야지 다 집어넣을 수 있다 뭐 이거죠. 그리고 이제 무한히 많고 유한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는 무한히 많이 때려줘야 되겠죠. 일종의 비둘기집 원리 때문에. 그러면 무한히 많이 때리는 거 그 하나를 갖고 와서,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그러니까 뭐 무한히 많이 때리는 게 있으면은 여기 때리는 애들만 쭉 다 모아오면, 걔들은 당연히 이제 한 점만 계속 찍을 테니까 걔들만 모아 놓으면은, 그럼 걔는 이제 수렴한다고 당연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얘는 비둘기집 원리로 하고, 이제 케이스 2 증명이 뭐 중요한데, 이가 인피니트라고 합시다. 이가 인피니트라는 것에서 바로 x의 무한 부분집합이 생겼다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생각이 나야 되겠죠. x가 컴팩트합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라는 저거 뭐냐, 이라는 리밋 포인트, 이의 리밋 포인트가 존재를 하겠죠. 무한 부분집합이니까 리밋 포인트가 존재를 하죠. 그러면은 P가 존재를 하니까 사실 리밋 포인트가 존재하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부분 수열을
계속 만들어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N1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1 여기 반지름 일자리를 제가 원을 잘못 그리는 관계로 됐나? 이제 P가 벗어나 버렸으니까 반지름 일자리가 있으면 얘가 리밍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어떤 E의 원소가 있겠죠. E의 원소가 이제 P의 레인지니까 이 안에 최소한 뭐 어떤 P1이 존재 그 이 안에 뭔가 있을 테고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어떤 P1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뽑아냈으면은 두 번째로는 N2를 뽑아내죠. 같은 식으로 맞았네. 2분의 1로 만들어서 역시 뭐 원을 잘 못 그리는데 하여튼 2분의 1이라고 치면 그럼 이 2분의 1 안에 또 어떤 원소가 있겠죠. 그러면 그 원소를 Bn2라고 치고 그럼 뭐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면 되겠죠.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틀렸죠. 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하면 N2를 N1보다 크게 뽑아야 되죠. 그게 왜냐면 강증 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항상 N2를 N1보다 크게 뽑을 수 있나?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되죠 이게? 왜 되죠? 이게 이런 게 책에 아마 증명이 책에 설명이 좀 약간 이런 걸 패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처음 할 때는 이런 걸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책에 설명이 없어가지고 N2보다 N1보다 N2를 크게 뽑을 수 있는데 이게 왜냐면은 보안이 많으니까. 이게 2단원에서 그때 보였던 게 리뷰 포인트면 그 모든 네이버후드에 무한히 많은 점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무한히 많은 점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당연히 이제 무한히 많은 점이 있으면은 그 중에 N1보다 큰 N2를 가지는 이의 원소도 있을 테니까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짓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코로렐리로 RN에서 바운디드 시퀀스는 이거는 이제 저거 이걸 이제 아마 볼자노 와이슈트라스 바이오슈트라스 참 바이오슈트라스 이게 뭐 이제 영어 발음은 와이어지만 독일 발음은 바이오 이게 약간 비슷한 걸로 이제 뭐 물리 배울 때 이제 웨버 같은 자속의 단위 이런 것도 이제 웨버가 아니고 독일 발음으로는 베버인데 전혀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고 그 또 하나 리마크할 거는 이게 요 방향만 적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위에서 뭐 저 리뷰 포인트에 수렴하는 조율이 어쩌고 했던 거랑 비슷하게
사실은 X가 컴팩트한 거랑 그 모든 X의 수열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고 있다는 거랑 사실 동치예요. 그 RN에서도 더 그렇고 이제 매트릭스 스페이스만 되더라도 이게 되죠. 이게 왜 되냐면은 제가 그 8번째로 그 모어 어바웃 토폴로지라고 올려놨던 그 강의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부분이잖아요. 컴팩트 X의 무한 부분 집합, 그러니까 크기가 유한하지 않은 인피니트 서브셋이 이고 이에 이미 포인트가 존재한다. 이 부분이 키 포인트인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렇더라? 그 모어 어바웃 토폴로지라고 제가 했는 그 강의에서 보면 그 루딘 연습 문제에서 그걸 증명을 하죠. 우리가 요걸 이제 리미 포인트 컴팩트라고 했던가? 그러니까 그 책 본문에는 컴팩트면 리미 포인트 컴팩트인 걸 증명해놨고 이제 하이네보렐이라고 거기서 RN에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이것도 오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연습 문제 보면 아니면 제가 이전에 찍었던 바로 직전 강의 사실 한글로 씁시다. 한글로 쓰기 시작했으니까 사실 반대도 성립을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적어주면 반대도 성립하는 걸 증명을 했었죠. 뭐 세컨드 카운터빌리티니 뭐 또 뭐더라 세퍼러블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도 사실 성립을 한다고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반대도 성립을 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거꾸로도 사실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책보다 좀 더 스트롱하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뭐 연습 문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코시 시퀀스부터 나오는데 이제 강의 시간이 됐으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코시 시퀀스랑 컴플리트 스페이스 코시 시퀀스랑 관련된 그 다음 이제 수열의 수렴성을 따지는 그거랑 이제 대망의 코시 시퀀스랑 뭐 컴플리트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몇 가지 수렴 조건 림, 숲, 리민프 이게 아마 요 단원에서 고비가 될 겁니다. 저도 그랬고 처음에는. 근데 이게 계속 또 해석학 하다 보면 계속 나오니까 또 모를 수도 없고 하여튼 그렇고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